지난주 개막한 인천 아시안게임 벌써 대회 막바지를 향해 치닫고 있습니다. 중국이 종합순위 1위를 독주하는 가운데 우리나라와 일본의 2위 싸움도 치열한데요. 인천 아시안게임이 개막식부터 어수선하게 치러지더니 대회 내내 최악, 부실이라는 오명도 뒤집어쓰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됐는지 속사정 알아보겠는데요. 최동호 스포츠평론가와 함께하죠.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이게 계속 안 좋은 뉴스들이 나오고 있어서 우리의 그 금메달 행진과는 별개로 좀 씁쓸한 마음이 드는데요. 그 어제 보니까 또 홍콩 언론인가요? 그 아시안 게임이 아니라 전국체전이다. 이런 그 거의 뭐 풍자에 가까운 비판을 해놨더라고요. 지금까지 드러난 문제점 일단 한번 짚어주시겠어요? 간단하게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이 개막식부터 실망스러웠었잖아요. 한류 스타 앞세운 공연밖에 볼 게 없었다. 이런 혹평이 나왔는데요. 이 개막식에서 저도 처음 보는 광경이 있었습니다. 뭐요? 개막식 도중에 관중들이 그냥 빠져나가는 거예요. 어이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개막식이 진행이 될수록 빈자리가 계속 늘어났거든요. 이런 광경은 저도 이제 처음 봤습니다. 근데 그 이후로 성화가 꺼지는 사고가 발생을 했죠. 그랬죠. 마치 그래서 이 성화의 저주에 걸린 마냥 그 이후로 날마다 사고가 터졌거든요. 이 도시락에서 식중독균이 발견이 됐고요. 이 선수촌 엘리베이터가 고장이 나가지고 일본 축구 대표팀 22층에 묵었는데 오르락 내리락 걸어서 해지됐습니다. 아니 체력이 중요한데 22층까지 참.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셔틀버스 운행에도 이 문제가 많아서 불편이 많았고요. 자원봉사자들은 선수들에게 사인 요청하고 사진 같이 찍자고 했는데 정작 이 관계자들이 모르는 게 있어서 좀 물어보면 글쎄요 잘 모르겠는데요라고 하면서 이 답변을 듣는 경우가 많지 않았다는 겁니다. 또 이 어제 소나기가 잠깐 왔었거든요. 잠깐 비 왔다고. 이 어제 이 중계방송석에 친 간이천막이 무너지기도 했는데 이 양궁 경기장에서는 이 관중석이 비를 피할 수 없게 돼 있어가지고 이 관중들이 비 피하느라고 한바탕 난리를 치기도 했습니다. 일단 굵직한 것만 정리를 해주셔도 그 정도예요. 그런데 우리가 사실 스포츠 이벤트 이런 식으로 큰 규모의 어떤 대회 많이 치르고 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아시안 게임을 이렇게 치를 수가 있나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저도 이렇게 될 줄은 진짜 꿈에도 생각을 못했습니다. 워낙 우리가 이제 경험이 많기 때문인데요. 근데 이 원인을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일단은 이 정치인들의 포퓰리즘 그리고 지역 이기주의 여기에 인천시의 무능이 겹치면서 이 대회가 부실로 치달았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유치하고 보자는 식으로 대회를 유치해놓고 인천시가 감당이 안 된 겁니다. 맞아요. 그래서 초반에 이 예산 가지고 뭐 지방 정부, 그러니까 인천시와 정부, 중앙 정부가 막 싸우다시피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빚을 내 가지고 경기장을 짓다 보니까 예산 압박을 굉장히 심하게 느꼈고요. 이 와중에 인천에서 열리는 아시안 게임이니까 인천이 중심이 되어야 된다는 생각 가지고 분야별 전문가들을 배제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인천시 공무원 위주로 의사결정이 이루어졌거든요. 자, 이러다 보니까 대표적으로 이 경기장마다 이 미디어석이나 전광판, 관중석 등이 있어야 할 곳에 안 있거나 또는 이 적정한 수요 예측을 잘 못해가지고 문제점들이 허다하게 드러나고 있는 거죠. 그런 게 앞서 말씀해 주신 그런 실수들이겠고요. 자, 그럼 정리해보면 세 가지 원인. 정치인들의 포퓰리즘, 지역 이기주의, 인천시의 무능 이렇게 세 가지인데 정치인들의 포퓰리즘은 뭐예요? 대표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안상수 전 인천시장이 이 2007년도에 이 인천 아시안게임 유치 직후에 아시안게임 치르면은 인천이 세계 10대 도시가 된다고 얘기하면서 이 아시아올림픽 평의회 규정에 이 주경기장은 7만 석 이상이어야 한다는 규정이 있다. 이 때문에 주경기장을 새로 지어야 한다고 주장을 했거든요. 7만 석 이상이어야 된다는 규정이 있어요? 아시아올림픽 평의회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거짓말이었군요. 거짓말이었죠. 그리고 또 인천에는 이미 문학경기장이 있거든요. 여기서 해야 되는데 이 문학경기장도 한 해에 20억 원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아니 이미 문학경기장이 적자를 보고 있는데 새 경기장을 지어야 된다고 거짓말 근거를 댔다는 거군요.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중앙정부에서 이 문학경기장 보수해서 사용을 하라고 권고를 했거든요. 자, 그런데 인천시가 끝까지 인천시 의회 의원들 인천 지역구 국회의원들 여기에 일부 지역 주민들까지 가세해가지고 이 주경기장 신설을 끝까지 밀어붙였습니다.
밀어붙인 거죠. 아하. 왜 밀어붙였는지 짐작할 수 있겠죠. 아하. 경기장 시설물 하나 크게 지어놓으면 뭔가 우리에게 도움이 되겠지. 예산이 떨어지겠지. 예. 그리고 이제 주경기장 비롯해서 17개 경기장을 신설했거든요. 네. 여기에 들어간 돈이 총 1조 7천억 원인데 예. 여기에 국고 지원이 4,600억 원입니다. 네. 나머지 1조 2천억 원이 인천시 부담인데 인천시 그 돈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돈 1조 2천억 원 전부 다 지방채를 발행했는데 지방채 발행했다는 것은 빚이잖아요. 전부 다 빚이라는 얘기죠. 그럼 어떻게 갚을 생각이지? 빚내 가지고 좀 잔치하고 있는 거죠. 지금 빚잔치 중이다 이렇게 볼 수 있군요. 예. 그러면 일단 유치 그리고 예. 나서 예산은 없으니까 빚잔치. 그렇죠. 현재 진행 중 이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인천시는 이 재정난 때문에 아시안게임을 개최할 능력이 없었다고 봐야 됩니다. 애초부터 1조 2천억 돈이 예. 없으니까. 예. 예, 그런데 일단 유치를 해놓고 빚잔치를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인천 아시안게임 예산이 총 4조 9천억 원인데 이 가운데에서 이 경기장 짓고 주변 시설 조성하는 데 3조 원이 들어갔고요. 대부분 썼네요. 예, 네. 이 도로 확장 같은 사회 간접 자본 비용에다가 1조 5천억 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5,500억 원을 대회 운용 비용에 사용을 했는데 이제 개막식 직후에 임검택 감독이 이런 얘기했거든요. 한정된 예산으로 개막식을 준비하다 보니까 어려운 면이 있었다. 아하. 그 이후에 이제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이 조직위원회 관계자들이 적은 예산 가지고 운영하다 보니까 어려웠다. 뭐 이런 말을 했는데 예. 그나마 적은 예산인데 이 4조 9천억 원 가운데 대부분의 돈을 다 어디다 써버린 겁니까? 다 하도해요. 예, 경기장 짓는데 다 써버린 겁니다. 네.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정작 대회 운영에 들어가는 돈이 부족하다 보니까 여러 군데서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는 거죠. 근데 제가 보기엔 더 심각한 거는 네. 지금 드러나는 문제들은 예산 부족 때문에 발생한 문제라기보다는 사람의 문제인 것이 훨씬 더 많다고 봅니다. 적은 예산이긴 하지만 그래도 예. 잘 운영을 하면 이렇게까지는 안 될 텐데 예. 너무 못하고 있다 이 말씀.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예산 문제가 아니라 이 조직위원회 내부에도 많은 문제가 있다라고 저는 보는 거죠. 어떤 문제들이죠? 지금 이 교통 경기장 시설 배치 또 인력 운영에서 드러나는 문제의 대부분은 네. 이 조직위원회의 전문성 부재 또 이 내부 소통의 부재에서 비롯되는 것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요. 이 외신에서 지적하는 것처럼 이 학교 운동회도 아니고 또 전국체전도 아닌 아시안게임인데 왜 전문성이 없느냐. 네. 이것은 바로 지역 이기주의 때문이라는 거죠. 아까도 잠깐 언급을 해주셨는데 예. 인천시가 중심이 돼야 된다. 우리가 다 해야 된다. 이런 거란 말씀이시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인천시 공무원이 조직위원회를 움직여야 된다는 이 편협한 생각 아하. 때문에 많은 문제점이 드러났다고 보는 겁니다. 근데 어느 정도는 그래도 인천시가 하는 게 맞잖아요. 네, 근데 맞죠. 좀 안 좋게 굴러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지적을 하시는 걸 텐데 어떤 사례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인천시가 중심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는 결국에는 인천시가 이제 주도적으로 해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이건 네. 맞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이 36개 종목이 열리고요. 13,000여 명의 선수단이 몰려와가지고 먹고 자고 경기하고 기자회견하고 이동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죠. 여기다 이 종목별로 또 다 특성이 있거든요. 근데 이 모든 것을 다 인천시 공무원들이 알 수가 있을까요? 모르죠. 모르겠죠. 예. 그렇게 되면 이제 분야별로 전문가들의 의견을 참고를 해가지고 결정을 해야지 되는데 네. 그렇지를 못했다는 겁니다. 그걸 다 이런 것까지 다 인천시 공무원들이 했다는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이제 예를 들면 경기장 지을 때도 이 선수들의 동선, 미디어 관계자들 동선 등을 고려를 해가지고 네. 이 각종 시설물들을 유효적절하게 배치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종목별 협회에 전혀 조언을 구하지 않았다는 거죠. 왜 그랬을까? 아니, 이해가 안 되네. 예. 그래가지고 예를 들게 되면은 이 체조 경기장, 수영 경기장, 이 취재석하고 믹스트 존 그리고 기자회견실이 뚝뚝 다 떨어져 있어요. 비치 발리볼 경기장에서는 이 탈의실하고 샤워실이 갖춰지지 않아가지고 이 선수들이 간이 천막에서 옷을 갈아입고요. 아, 이거 되게 창피한 일이네요, 우리가. 예. 그리고 이 테니스 협회 관계자가 얘기하기로 예. 이 조직위원회에서 단 한 번도 경기장 지을 때 조언을 구한 적이 없다라고 얘기하면서 네. 인천 아시안게임 테니스 경기장 이 30년 전에 지었던 이 86 아시안게임 경기장보다도 훨씬 못하다.
이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아이고 참 4조 9천억 원이 들어간 이 대회 보는 건 일단 지켜봐야겠는데 끝나고 나서 국정감사라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예, 그 말씀도 드리고 싶은데요. 예. 4조 9천억 원의 세금이 들어갔거든요. 예. 18조 원의 경제 효과가 발생한다고 했습니다. 예, 국격이 높아지고 인천시가 세계적인 도시로 성장한다고 밝혔는데 과연 이렇게 됐는지 안 되면 왜 안 됐는지 국정조사라도 해가지고 그 원인을 밝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일주일 정도 남았는데 일단 금메달 따도록 응원한 뒤 말씀해 주신 이런 지적할 부분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다음 이벤트에서도 이런 창피한 모습 다시 벌어지지 않겠죠.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최동호 스포츠 평론가였습니다. 2부 여기까지입니다. 이어서 3부로 이어가겠습니다.